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꿈꾸는 자본가 이권복입니다. 오늘은 제가 거의 한 2주 동안 계속 보여드렸던 황제달 작가님, 황제달 대표님이죠. 고시원을 하시는 황제달 대표님이 직접 컨설팅해서 운영하고 있는 오픈하우스 개포점에 왔습니다. 뭐 그냥 단순하게 이론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보다는 실제 대표님이 어떻게 해서 컨설팅을 했고 어떤 고시원인지 눈으로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직접 하나의 지점을 선택해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오픈하우스 개포점은 이제 강남구에 이제 위치해 있는데요. 사실 뭐 강남역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버스를 타고 강남역에서 버스를 타고 왔고요. 뭐 저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이런 데는 대체 누가 고시원에 살까? 이런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뭐 강남역에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뭐 물론 여기서 살 수 있겠지만 강남역 근처에 있는 뭐 고시원이라든지 오피스텔을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입지적으로 조금 이제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실제 이 고시원을 운영하고 계신 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고객층이 완전히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따 실제 보여드리면서 어떤 특징을 가진 고시원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하우스 개포점은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228-3에 위치한 이제 건물에 있고요. 3층과 4층 두 개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있던 고시원을 이제 인수해서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고시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포점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요즘 그 강남의 고시원들은 어떤 시설,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오픈하우스 개포점은 어떤 특징과 어떤 그 노하우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도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좀 멋진 그림도 있고요. 또 오픈하우스 개포점의 특징, 뭐 개별 에어컨, 화장실, 샤워실 구비, 인터넷, 뭐 소화기, 화재 감지기, 밥과 반찬 제공, 이런 이제 장점들이 적혀 있는 이제 안내판이 있고요. 3층을 올라가면은 이렇게 인포 데스크가 있습니다. 인포 데스크에는 이제 사람이 이제 한 분 산주에 계셨고요. 관리자분이시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인포 데스크 왼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각 방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빨래도 넣을 수 있게 빨래대도 있었고, 거의 다 만실이긴 한데 지금 이제 그 계약이 이제 기간이 아직 안 돼가지고 입주를 안 한 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명도 있고 뭐 타일도 이렇게 좀 예쁜 거 붙여놔가지고 뭐 어두침침한 뭐 그런 느낌의 이제 고시원은 아니었고, 또 3층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또 햇빛도 잘 들어오고 해서 이제 밝은 느낌의 그런 고시원이었습니다. 이제 3층을 이렇게 살펴보고 이제 4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층 올라가는 길에는 우산꽂이도 있고요. 신발장인가요? 뭐 신발장 같은 것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3층과 4층은 사실 뭐 구조나 이런 건 다 비슷합니다. 똑같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올라가는 길목에 이렇게 분리수거할 수 있는 분리수거 통, 그리고 쓰레기통들이 있었고, 이렇게 4층 올라가면은 이제 아까는 이제 인포가 있었잖아요. 3층에는 4층에는 이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주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방도 있었고, 그 왼쪽으로는 마찬가지로 각 방들이 있었습니다. 뭐 비슷한 구조예요. 3층과 4층이 디자인도 비슷하고요. 뭐 당연한 거겠죠. 제가 3층에는 인포가 있고 4층에는 이제 공용 주방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공용 주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용 주방에는 이렇게 이제 세탁기가 놓여져 있고요. 싱크대, 그리고 뭐 정수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라면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세탁물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소소하게 뭐 물도 떠다 마실 수 있고, 뭐 내 컵이나 내 접시들을 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공동으로 식기, 냄비, 프라이팬 같은 게 있어서 음식도 해 먹을 수 있고, 실제로 뭐 이 고시원을 관리해 주시는 관리자분이 뭐 고시원에 사시는 분들 위해서 맛있는 음식도 종종 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엄마의 마음으로 음식도 만들고 음식도 푸짐하게 준다고 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이 고시원의 뭔가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제가 방을 하나 들어가 봤는데요. 방문을 딱 열자마자 오른쪽으로 이제 책상, 그리고 위에 수납장이 있었고, 안에 이제 다 개별 화장실, 그리고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크기는 정말 딱 1인이 쓰기 뭐 적당하게 그런 크기였고, 여기는 이제 침대가 이제 하나 큰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고 한다고 합니다. 이 침대가 이제 2개 있죠. 그래서 이제 2명이서 사용할 수도 있는 방입니다. 제가 이제 황제달 그 작가님께 물어봤습니다. 대표님께 물어봤죠. 이 고시원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소방서에서 일단 인정한 안전시설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넓은 복도, 그 입주민들과 가장 잘 소통하는 원장님, 그리고 지방 학생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이 이곳의 특징이라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이 고시원의 주된 고객층이 누구냐? 바로 학생들이었습니다. 근처에 국립국악고등학교가 있어가지고 그 학생들이 지방에서 올라와서 묵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시원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네, 오픈하우스 개포점 이렇게 둘러봤고요. 다시 황제달 작가님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하나 은퇴학교 꿈꾸는 자본가 이권복입니다. 네, 오늘은 51살부터 2년 동안 은퇴 준비를 하셔서 53세에 은퇴에 성공하신 남성분을 모시고 한번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겁없이 백수를 꿈꾸며 작년에 은퇴를 한 황제달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니시던 직장은 어떤 직장이셨던 거예요? 나름대로 중견 기업이었고요. 네. 거기서 비서실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예. 그럼 그때 그러면은 왜 내가 퇴직을 하고 은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뭐 사실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예전부터 네. 좀 백수를 꿈꿨어요. 네. 경제적 자유, 네. 시간적 자유, 네. 그리고 친한 분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취미를 갖고 싶은 네. 백수를 계속 꿈꿨어요. 그래서 사실은 네. 항상 시스템을 고민했고, 그런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사업? 네. 아니면은 어떤 계기? 네. 이런 걸 이렇게 고민하다가 네. 제가 한 2년, 이제 지금 3년이 되겠죠? 네. 3년 전부터 아는 분과 네. 뭐 고시원이라는 걸 어떻게 하게 됐어요. 직장 다니면서요. 네. 근데 그게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네. 작년에 겁없이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러면 이제 51살부터 예, 51시부터 이제 서서히 은퇴 준비를 하시면서 예. 이제 2년 동안 고시원 운영을 하시고 네. 이제 그게 이거 잘 돌아가네 예. 해가지고 53세에 회사 퇴직하시고 네, 맞습니다. 이제 은퇴를 하신 거네요. 그러면 이제 그 고시원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은 은퇴 후에 소득이 끊기는 걸 이제 두려워하셔가지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은퇴를 못 하시고 네. 사실 뭐 70세, 80세까지 일을 계속 하시는 게 대한민국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어떻게 이 고시원 창업에 결정하시고 이 은퇴 이후에 계속 사업을 하겠다고 결심하시게 된 거예요? 아까 제가 겁없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네. 사실은 뭐 어떤 결정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생각해요. 네. 사실 그게 성공할 수도 있고 그쵸? 실패할 수 있지만은 제가 고시원을 해보니까 네. 2개를 이제 사실은 저는 직장 다니면서 네. 어떤 총무나 실장을 통해서 사실은 했는데요. 네. 해보니까 요 아이템이 네. 나름대로 안정적이고 그리고 투자 금액 대비도 수익률 나쁘지 않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우연찮게 책을 쓰게 됐어요. 어떻게? 네. 근데 책이 잘 팔리면서 그러면 이제 그 시점이 됐구나 하면서 네. 과감히 이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2, 3년 동안에 그거를 검증을 했다는 표현이 맞나요? 그리고 제가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예, 제가 뭐 어차피 직장이니까 많이 못 가기 때문에 바쁜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 고시원을 직접 운영하시고 네. 그걸 통해서 이제 경제적 자유를 이뤄가고 있고 이루신 분인데 예. 고시원 창업이 다른 뭔가 창업에 비해서 네. 가지는 매력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제 고시원이 아시다시피 이제 아는 분들만 아시는데 네. 굉장히 어떤 숨겨진 네. 이제 보물이라 그럴까요? 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저도 이제 직장 다녔는데 네. 기술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시원 창업을 2개를 제가 운영해 봤거든요. 네. 쉽게 하면 누구나 기술 없이도 창업할 수 있는 게 아이템이고요. 네. 두 번째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직장 다니면서 고시원을 운영한 거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많은 노동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겠죠. 네. 흔히 이야기는 이제 뭐 100%는 아니겠지만은 네. 일정 부분 무인화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될 거고요. 네. 뭐 세 번째는 사실은 제가 1호점 같은 게 투자 금액을 많이 했는데 네. 2호점은 투자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이 제가 볼 때는 꽤 높았어요. 흔히 하면. 그러니까 그런 장점들이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2호점까지 했는데 그게 짧은 시간에 2호점을 늘었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노하우가 축적이 되면서 네. 추가적인 사업 확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네. 그런 장점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작업 아이템과 차별화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근데 뭐 유튜브에서 고시원 네. 뭐 창업이나 치면은 다 얘기하는 게 뭐 안정적이고 네. 소자본의 네. 높은 수익률 예. 10개는 다 사실 다 하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진짜는 사실은 진짜 은퇴학교뿐만 아니라 네. 은퇴자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예. 정말 좋은 고시원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네. 보통 제가 이제 뭐 인터뷰하기 전에 좀 찾아보려고 찾아봤는데 고시원을 하면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창업, 창업. 예. 그렇죠. 하나는 매매. 그렇죠. 예. 네, 예, 이 두 가지가 예. 있는데 예. 보통은 이제 보통 매매로가 활성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또 검색을 해봤어요. 네이버에서. 해봤더니 그 매매 내역에 보면은 뭐 방이 몇 개고, 예. 뭐 투자금이 얼마고, 예. 뭐 수익률 몇 %고, 네. 또 대략적인 위치는 뭐 어떻게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써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뭐 사실 네이버에서 검색될 정도이고, 또 이게 또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는 그 고시원은 뭐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뭐 그렇게 보편적으로 맞겠죠. 왜냐 네. 우리가 뭐 물건이라는 게 그쵸, 재고가 있으면은 잘 안 팔리니까 재고가 그쵸, 생기겠죠. 그쵸, 예, 그리고 이제 그쵸. 뭐 잘 팔린 물건들은 재고 안 쌓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 말씀하시는 게 네. 대부분 맞다 봐야 네, 되겠죠. 그러면은 네. 고시원 물건을 일반 네. 은퇴자들이 좋은 물건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돼요? 정말 네. 어려운 질문인데 저도 네. 왜냐면은 고시원 창업하면서 네. 뭐 고시원 전문 중개사님 통해서 매매를 했는데 네.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네. 흔히 이야기하는 뭐 눈탱이 맞았다 그래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네. 고시원만 취급하는 중개사님들이 따로 계세요. 오. 워낙 고시원 지금 말 특수 매물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아파트면은 네. 몇 평 얼마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네. 고시원은 방도 개수도 그렇고 시설도 원룸형이냐 그쵸. 미니룸형이냐 아니면 샤워룸이 다르고요. 네, 네. 그 위치로 또 달라가지고 네. 그리고 월세도 당연히 다양할 거고요. 네. 방 가격도 다양하고 네. 가장 중요한 입주 비율도 달라요. 네. 공시 비율.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전문 중개사님들이 계세요. 네. 근데 그분들을 100% 신뢰할 것이 또 다른 측면일 다른 것 문제죠.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일단 물건은 네. 그분들 통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예. 우리가 흔히 길 가다가 이제 부동산들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뭐 고시원 전문 부동산 쓰는 건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없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우리 고시원 전문 부동산. 지금 이야기는 이제 사실은 인터넷 치면 나오는데 네. 그분들 중개사 전문 중개사는 맞아요. 중개 맞는데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고. 뭐 그렇죠. 예. 네. 올라오는 매물들 근데 이제 네. 그 매물들을 신뢰하고 좋은 물건냐는 또 다르겠죠. 그리고 그렇죠. 사실은 뭐 네. 그렇게 우리가 똑같잖아요. 사업을 잘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얼굴 내밀고 광고하는 분들이 있고 네, 그렇죠. 근데 잘하지만은 광고 안 하고 실제로 잘하는 제야의 고수들 있을 수 그렇죠. 있죠. 그렇죠. 예, 맞죠. 그거는 다를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제야의 고수분들하고 좀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을 판별할 능력이 되겠죠. 근데 그쵸. 일반인들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은 이제 아마 작가님 말씀을 듣고 예. 뭐 고시원 전문 부동산을 네이버 같은 치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럼 뭐 분류 나오겠죠? 예. 나오면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목록을 보든지 예. 물건 소개된 걸 보든지 하면서 연락을 하는 건데 네. 그게 이제 진짜 좋은 물건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예. 고시원은요. 네. 이제 뭐 제가 이건 진짜 비즈니스 이야기 하면 사업 이야기 하면 안 되지만은 네, 네. 매물들을 많이 본 분들이 전 찾아와요. 자, 특수 매물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고시원이 가장 핵심 아까 신축 같은 경우는 네, 네. 뭐 새로 만드는 거니까 상관없지만은 네. 아까 매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네. 이거는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는 거예요. 그쵸. 인수에 상업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면 권리금이라는 자체가 네. 시설 권리금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기존의 시설에다가 영업권, 네, 그쵸. 몇 명이 들은지 그 네. 매출이라든지 비용 이런 것들이 네. 영업이 되는 네. 그거를 한산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옳은지 틀린지를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허위 계약을 맺었다거나 예. 뭐 아니면 부풀렸거나 예. 이런 게 있는 거죠. 예, 시설 권리금 편차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매물을 보면 볼수록 네. 헷갈리기 때문에 네. 전문가인데 판단을 요청하는 거죠. 실제 근데 그런 예. 피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나요? 좀 많습니다. 아. 왜냐 사실 제가 그래서 책이라는 걸 쓰게 됐고 네. 컨설팅을 시작했어요. 저도 이제 그런 걸 눈탱이 맞았던 편을 그 썼었고. 2년 동안 하시면서. 예. 네. 왜냐하면 제일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네. 예를 들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3억짜리 계약을 했다 쳐요. 네. 근데 오늘 3억짜리인데 원래 계약금이 10%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 이제 보증금이 있고 권리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권리금이 2억 5천이고 보증금 5천을 쳐요. 네, 네. 그러면 이제 2,500만 원만 내면 되겠죠? 네, 네. 권리금 먼저 계약을 하니까요. 네. 근데 지금 5천만 원을 내고요. 네. 20% 내라 그러고 그리고 3일 후에 잔금을 치르게 한다 그래요. 네, 네, 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 생각하시기에. 글쎄요. 그래서 뭐 모르시죠? 일반인 네, 모르시죠? 네, 근데 모르죠.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100% 사기예요. 왜요? 왜냐면 계약금을 일단 10%여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절차가요. 네, 그렇죠. 절차 생략된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고시원 같은 경우는 소방 그걸 안전 필증을 받아야 돼요. 네.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라는 필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으려고 그러면은요. 네.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노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쵸. 생략된 거잖아요. 네, 그쵸. 생략됐죠. 이게 안 될 수 있는 건가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그 임대차 보증 그 계약서도 안 썼잖아요. 그쵸. 근데 잔금을 치러요? 아.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일반인들 당연히 그쵸,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모르죠. 예, 그래서 네. 보통 아파트 거래는 뭐 계약금 하고 그렇죠. 중도금과 잔금은 끝나니까. 예, 이건 아니죠. 음. 그 거기에 몇 분이 들어있는지, 네. 가격 얼마를 받는지, 네. 고시원 시설이 어떤지도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몇 분인지 어떻게 확인해요? 그걸 근데 다 들어가서 두들겨 있는 절대 거예요? 불가능하죠. 그건 무단 네. 침입이 되기도 안 되고요. 근데 네. 이제 양도인을 통해서 확인하는 건데, 네, 네. 양도인이 속이면 힘들겠죠. 아. 그걸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걸 이제 중간에 중개사가 확인해서 신뢰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렇죠. 둘이 짜고 치는 건 그렇죠. 있을 거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단적으로 예로 무권리라는 물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권리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권리가 없으면 어떤 계약 써야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은 그냥 임대차만 맺으면 되는 그렇죠. 건가요? 네. 상식 있으신 거예요. 네. 근데 보세요. 제가 이번에 받은 거예요. 여기 네. 보시면 있는데 네. 무권리인데 네. 양수도 계약서를 썼어요. 그럼 그 금액은 0이에요? 아니. 예, 위에 뭐 무권리라 써 있어요. 네. 근데 아래 보면 계약금이 있고 잔금이 있어요. 음. 그럼 어떤 내용이에요? 뭔가 좀 이상하죠. 이상하죠, 그럼. 네. 일반인이 모른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많아요. 아, 이게 진짜. 그 네. 고시원은 굉장히 특수 물건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음. 저 전문 뭐 중개사들이 있고요. 네. 그분들의 어떤 사람을 만나 따라 가지고 많이 차이가 나겠죠. 음. 그리고 실제로 같은 중개사들끼리도 권리금 차이가 많이 나요. 아, 같은 물건을 가지고.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아파트 하면은 네. 그건 무조건 이제 서울은 실패 잡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고시원도 혹시 그런 게 있나요? 고시원은 네. 정말 좀 달라요. 네.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금 매물이라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요. 네, 네, 네. 첫 번째 우리 가장 중요한 어쨌든 위치겠죠. 네, 네. 근데 위치는 기본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아까 했던 권리금이잖아요. 네, 네. 권리금을 적게 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 이야기 말해서 빨리 회수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네, 네. 권리금 회수해야 내게 되는 거니까. 네, 네. 그럼 이제 원리 임대료 적은 거예요. 네. 보세요. 네. 지금 하여튼 위치 좋은 거는 강남이 될 수 있겠죠. 우리 아파트를 그쵸, 이야기한 그쵸. 말씀이죠. 네, 그쵸, 그쵸. 근데 권리금은 강남이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겠죠. 그러면은 X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원리 임대료가 강남이 비쌀까요? 쌀까요? 비싸겠죠. 비싸겠죠. 네. 그게 또 네. 관리비가 있겠죠. 네. 상가면은 비쌀까요? 네. 쌀까요? 강남 비싸겠죠. 비싸겠죠. 예, 비싸겠죠. 그러면은 영양가가 없는 거죠. 왜?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되잖아요. 네. 30원. 근데 고시원 같은 경우는 반값을 예를 들어서 네. 강남이래 가지고 50만 원 받을 수는 없어요. 네, 그렇죠. 고시원은 달라요. 음. 가격 자체가 강남도 40만 원 받을 수 있고 네. 안산도 40만 받을 수 있어요. 지역을 특별하게 아. 약부분 아니지만 강북도 40만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 때문에 정확하게 좋은 위치라는 자체는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좋은 위치에다가 네네. 시설권을 적게 주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려면 수익이 많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적은 비용을 지불해가지고 권리금 빨리 해소하고 네. 월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세전이익이 많이 나는 쪽이 좋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이거네요. 그러니까 고시원 달라요. 강남과 강북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네. 내가 투자금을 얼마 빨리 회수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걸 보는 게 핵심이군요. 맞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네. 투자금을 해소해야지 우리 그렇죠. 게 회사에 되니까요. 오게 되는 그러니까 거니까. 시설금을 얼마 빨리 해소할 수 있느냐. 네. 그게 제일 좋은 매물이에요. 근데 네. 하나 더 붙이면은 네. 좋은 매물을 줬어요. 네. 운영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다 나가겠죠. 그렇죠. 아. 진짜 핵심은 네. 운영 능력이에요. 그쵸, 그쵸. 반대로 안 좋은 걸 받았더라도 네. 잘 운영하면 수익이 더 나겠죠. 그쵸. 안 좋은 걸 싸게 인수해서 운영 잘 들어가는 바로 게- 그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아. 그럼 운영 그 능력을 빼고서 네, 빼고서. 일반적으로 네. 뭐 그러니까 월세 수입 대비 권리금이 네. 몇 개월 만에 회수돼야지 좋은 매물인 거예요. 아, 여기 조금 영업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책에는 이렇게 네. 들 이야기. 책에는 제가 한 3년 정도 썼는데요. 3년. 네. 사실 3년이면 예를 들면 우리가 1억 5천을 투자했으면은 네. 1년에 5천만 원 5천만 있어야 원씩. 되죠. 네. 그러면 월 4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야 되겠죠. 세전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네. 우리 일반인들이 네. 저는 이제 기준을 정하는데 한 전체
100% 봤을 때 한 85% 정도 기준을 잡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100%는 거의 힘드니까. 그렇죠? 그쵸, 힘들죠. 그때 저는 사실은 2년에서 2.5년 이내는 네. 회수를 해야 된다 생각해요. 아, 네. 왜냐면 그 2년의 기간이 짧은 기간도 아니고 그쵸. 실제로 변수가 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또 감가상각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3년은 너무 길어요. 네. 물론 고시원은 신축하고 기간이 지나갔다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근데 네네네. 보편적으로 우리가 일단 10년 이내 정도 된 매물이면은 네. 2년 정도 내에 해소해야지만이 진짜 좋은 매물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2년 정도. 예. 근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 않겠죠. 그럼 만약에 이거를 내가 매매를 하면 이제 권리금으로 그 계산해 보면 되는 거고 네. 창업을 하게 되면은 네. 그 내가 시설 투자비나 이런 걸로 계산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고시원 창업하는 방법이 예.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직접 내가 뭐 창업을 그렇죠. 짓는 거, 신축이라고 시설을 신축하는 신축에 거죠. 신축이라고 그러면 되죠. 그거하고 이제 있는 걸 이제 인수하는 인수하는 거예요. 매매라고 맞아요.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이게 어떻게 비율이 되나요? 보통 아, 지금 고시원은요. 네. 신축은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다 매매 거리군요. 그러면. 예. 그 이제 인수 매매, 인수 창업이라고. 그러니까 네. 신축 창업이 아니고 네네, 인수 창업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이해가 네. 좀 쉽겠죠. 왜냐면은 고시원이 이제 주거로 바뀌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기준이 거의 통하고 있는데 네네. 10제곱미터. 네. 양이 한 3평 정도가 돼요. 음. 그 우리가 고시원 신축을 150평밖에 안 돼요. 네. 토탈로요. 네. 150평에다가 우리가 3평을 적용시켜 봐요. 네. 그러면 30개 중반밖에 안 돼요. 음.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금액은 많이 들어가는데 네. 해소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걸리는군요. 아, 네. 그 쉽게 보통 100평 기준으로 보면요. 네. 우리가 250에 300만 원 보통 이야기 하거든요. 3억인가요? 네. 네. 3억 투자해가지고 네. 푼돈을 해소해야 되니까 네, 시간이 그쵸. 많이 걸리겠죠. 네. 그래서 신축이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음. 그래서 이제 인수 부분이 많이 늘어난단 말이겠죠. 그러면은 네. 작가님도 처음에는 네. 다 인수해서 요금 하신 건가요? 네, 다 인수입니다. 근데 그럼 그걸 어쨌거나 신축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업자들이 주로 할 것 같은데 뭐 인테리어 업자라든지 뭐 예, 건설 예, 업자든지 예. 그럼 그런 분들은 이걸 만약에 지어서 팔면은 네. 보통 얼마나 남기시는 거예요? 그럼? 인테리어 마진으로? 근데 그거는 뭐 규모에 따라 다르긴 규모- 하겠지만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죠. 두 가지 네. 케이스인데 한 네. 케이스는 이제 건물주가 네. 신축을 이제 요청하는 거죠. 네. 이제 그 인테리어 업자인데 가 네. 하는 경우고 두 번째는 지금 이야기한 대로 그분들이 이제 싸게 그 시설을 시세가 하는- 하는 네. 건데 요즘에는 네. 많이 못 남긴다 보시면 아. 돼요. 왜냐면 이제 그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쵸, 그쵸, 예. 그리고 이제 방당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네. 그게 방 뭐 100평에 22개밖에 안 돼요. 음.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뭐 금액을 제가 정확하게 뭐 이야기할 수 없는 게 네. 투자금이 다 달라지는데 다르죠. 규모가 다르죠. 많이 못 남긴다 보시면 되고요. 그분들도 그래서 불황이에요. 음. 신축이 별로 없어요. 또 이게 많이 안 지어지니까 또 이제 거래가 대부분 다 예. 인수 창업을 맞습니다,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 이제 아시는 그 지인분께서 네. 그 고시원에 그 노량진에 예. 참가했잖아요. 예. 그분이 뭐 방이 38개 중에서 38개. 8개만 차 있었는데 예. 그걸 만실까지 만들었다고. 거의 만실이라는 표현이 네. 맞겠죠. 그거 어떻게 되신 그 노하우가 뭔가요? 그? 아, 제가 노하우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말 그대로. 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네. 우리가 생각하시면 다른 것 똑같아요. 네. 처음에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네. 청결해야 돼요. 청결. 고시원이 아시죠? 어둡고 칙칙한 아, 느낌이잖아요. 그쵸. 예. 근데 외관부터 해가지고 내부까지 깨끗해야 돼요. 간판도 그렇고 네. 들어갔을 때 고시원 딱 들어갔을 때 막 신발 막 흩어져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첫 번째 청결이에요. 네. 두 번째 친절해야 돼요. 이 또 왜냐면 코로나 이전에는 고시원들이 거의 만실이었는데 네. 지금 완전 굉장히 특히 노량진이 얼마나 굉장히 치열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친절해야 돼요. 오는 분들에 대해서 음. 과잉 친절이 아니더라도 네. 잘 대해주고 네. 잘 상담해주고 그분이 네. 원하는 거 찾아주고 네. 아까 거기는요 방 하나를 없애면서 네. 건조기를 놨어요. 아 빨래 그 건조기. 네. 오. 그 와중에서도 야. 그럼 38개, 37개가 된 예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38개였어요. 그럼 건조대를 하나 놓은 거예요? 두 개 놓은 두 개 거예요? 놨어요. 두 개를. 네, 방은 없애고요. 아, 그리고 좋은 생각이다. 세 번째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네. 우리가 사업을 해서 오픈을 했어요. 네. 근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죠. 오픈했는지. 네. 그럼 뭘 했나? 홍보 홍보를 마케팅. 해야죠. 홍보와 네. 마케팅을 네.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블로거가 되셨어요. 노량진 내에서 유명한 블로거예요. 아. 치면은요. 아. 그 노량진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공무원들이든지 그렇죠. 그건 정보잖아요. 그 정보죠. 그 정보를 굉장히 길게 잘 올렸어요. 아, 그러니까 노량진에 공시생들 많이 오니까 예. 공시생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는 정보들 올려서 그렇죠. 블로그를 활성화시키고 예. 거기에 이제 운영하고 있는 고시원에 대한 정보를 같이 해서 이제 연결되겠죠. 연결되는 예, 거죠. 예, 맞습니다. 아, 운영 되게 좋았네요. 예, 너무 세 좋아요. 번째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은 네. 우리가 하숙집 생각하시면 어떤 그 원장님 좋아하세요?
뭐 친절히 잘해주는 게 그렇죠. 좋잖아요. 그게 다 대화 통해야 될까요? 소통. 소통. 왜냐하면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네. 많은 질문들이 있고 또 불만들이 생기는 그쵸. 거 아니고 그렇죠? 네, 그렇죠. 소통이에요. 제일 핵심은 소통이에요. 그분들 대화를 잘하는 거. 음. 예를 들어 뭐 미납감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미숙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앉아가 서로가 소통하면 무릎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풀어주는 것들. 그리고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또 소란을 피울 수도 있겠죠. 뭐. 그렇죠. 그것도 또 소통하면서 풀어주고. 중요한 사람 사는 37명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그렇죠. 생각만 해도 진짜 쉽지 네, 않네요. 네. 소통이에요. 맨 마지막은 이 고시원 정말 잘하는 건데 여기는 엄마 앞에 식단을 진짜 제공해줘요. 제육덮밥, 뭐 김밥, 네. 뭐 카레, 뭐야 선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초콜릿 이런 것들 그걸 잘해요. 그러니까 감동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고시원이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감동 먹는 거죠. 그렇게까지 하기 쉽지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소문 나겠죠. 그래서 8개였던 게 2개 비었어요. 대단하네요, 그건 진짜. 예.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했던 5가지를 잘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분들은 꾸준히 했어요. 더 중요한 알다시피 단발성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꾸준히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 5가지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첫 번째 청결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 친절해야 되고 네. 홍보 마케팅, 네. 소통, 차별화. 부가 서비스라는 표현을 쓰겠죠.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고시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입지도 입지지만 네. 운영 능력이 진짜 맞죠.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이 그렇게 많은 권리금을 지불하지는 않았거든 네. 사실은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은 권리금이 나름 올라갔겠죠. 그렇죠. 예. 네. 정말 깨끗합니다, 거기. 오. 그러니까 이제는 고시원도 네. 장사가 아닌 사업으로 바뀐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치. 맞죠. 네. 그러니까 그 오는 분들 입장에서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행복하겠죠. 그렇죠. 깨끗하고 친절하고 그쵸. 같은 돈을 내더라도 좀 더 내고 싶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 뭐 창업 쪽은 잘 없으니까 네. 만약 인수를 해서 내가 고시원 운영한다 했을 때 네. 그럼 물건을 대체 어디서 소개받아요? 아니 아까 뭐 네이버에서 이제 고시원 전문 부동산 치면은 예. 눈탱이도 받을 거 예, 있고 하는데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막막해서 예. 소자본으로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운영해볼 만한 고시원을 내가 하나 운영해 보겠다. 예. 이런 분들이 뭐 좋은 물건 소개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네이버에 네. 치가지고 고시원 네. 나오잖아요. 매매 나오고 네. 중개로 오면 네. 거기 통해서 중개사를 통해서 소개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제 더 중요한 게 그걸 검증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아 이제 많이 만나보고 검증을 네. 받아야겠군요. 근데 이제 그게 어려운 부분이겠죠. 이제 운 좋게 그냥 정직한 분을 만나면 쉽게 될 네. 건데 네. 그렇지 않으면 그걸 알 수가 없는 게 문제겠죠. 음. 그래서 뭐 그런 거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토지를 우리가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가면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감정 평가가 따로 있잖아요. 네, 그렇죠. 따로 있죠. 왜 그걸 듣겠어요? 일반이 모르니까 듣을 모르니까 거 아니에요. 두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판별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예. 제가 그런 일을 사실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뭐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상담을 하신 거예요? 저는 1년 동안에 33개를 창업을 했어요. 딱 1년 됐는데요. 네네. 33개를 고시원을 창업을 시켰어요. 그럼 그 33명은 이제 말 그대로 창업을 한 사람들이고 예. 찾아와서 상담받는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컨설팅만 받은 분들은 40명이 당연히 넘죠. 그렇죠? 네. 진행 중인 분들도 있고요. 그럼 그분들이 가장 와서 예.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뭔가요? 지금 똑같은 이야기예요. 좋은 매물 달라는 이야기죠. 좋은 네. 매물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전으로 수익이 많이 남는 거잖아요. 네. 반대로 여기는 투자 금액 대해서 네. 수익이 높은 거겠죠.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네, 그럼 작가님이 네. 작가님도 그럼 마찬가지로 네. 똑같이 이제 뭐 네이버에 친다든지 매물을 쭉 보고서 이거를 다 일일이 보시고 그분들께 추천하는 그런 견을 밟으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네이버에 나오는 매물들은 아예 거의 보진 않으세요? 안 봅니다. 그럼 어떻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고임 재고는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네. 저는 따로 거래하는 중개사분들이 계세요. 우리 오픈하우스라는 회사의 철학도 맞고 네네. 그분들이 제가 추구하는 건데 그분들이 추구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져온 매물만 저는 합니다. 근데 소수의 중개사님들이세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거점을 두고 이제 예. 하는 거군요. 예, 그렇지 않고는 네.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기본 자체가 이제 보증제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네. 잘못해서 저나 이제 우리 중개사님들 책임을 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걸 오픈해서 계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창업하는 분들 입장에서 좀 더 편안하게.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물건도 사실은 때로는 보게 되겠죠. 그분들이 가져올 수 있으니까 예비원장님이. 그러면 검증을 많이 해줍니다.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맞겠죠, 그게. 그분들은 큰 그쵸. 금액들 투자하는 거. 그분 노후를 걸고 하는 거예요. 예, 전재산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고시원을 많이 보러 다닌다 했을 때 네.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권리금이 진짜 싼데 예. 노후된 거죠, 시설이. 예. 이런 고시원이 있으시고 아니면은
권리금은 좀 비싼데 예. 진짜 손댈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예.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예. 만약에 오래된 고시원을 선택할 경우에는 예. 어쨌거나 리모델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나은 건지 예. 아니면은 애초부터 그냥 수리가 된 거를 새 고시원을 하는 게 나은 건지 어떤 예. 걸 추천하세요? 저는 후자라고 봐요. 그 사람은 왜냐하면 네. 뭐 중요한 게 투자 자금 조달 능력이겠지만은 네네네. 첫 번째는 감당이 안 돼요. 음... 왜냐하면 네. 그 아까 리모델링 비용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그쵸, 들고요. 그쵸, 예. 그리고 영업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리모델링 했더라 채우는 과정도 힘들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일반인 초보자들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흔히 타짜들, 선수들이 하는 거고요. 그냥 일반인들은 네.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시설이 되어 있고 네. 적당한 가치를 지불하고 하는 게 네.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리모델링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네. 뭐 진짜 노후된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완전 철거를 하나요? 아니면은 일부 수정을 좀 하는 건가요? 아, 거의 철거를 한다 봐야 되겠죠. 껍데기 빼고 다 해야 되니까요. 건물 빼고 다 철거해야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래됐던 이야기 자체는 네. 화장실, 샤워실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럼 다 철거하고 새로 꾸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싼 거라도 예. 이게 리모델링 하는 공사 기간 동안 임대 못 놓고 예. 그리고 또 재료부터 다시 다 채워야 되니까 예. 그 시간적인 비용이나 예. 임대를 못 받는 걸 계산해 보면은 오히려 그냥 지금 차 있고 새 고시원을 인수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초보자들은 말씀이죠.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공사하는 과정 자체를 아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제가 기회비용을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 자금 조달 대회가 제대로 된 고시원 창업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예. 굉장히 그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워하고 그렇죠. 뭐 저도 여러 군데 뭐 검색을 해봤지만 뭐 노래방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다중 이용 시설들이 예, 예, 상가들이 예. 무권리로 나온 것들이 꽤 예,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고시원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고시원은 말 그대로 대혼돈입니다. 왜냐면은 뭐 지금 말 코로나19에 따라서 네. 지역별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대학가는 아시다시피 거의 지금 전멸이라 봐야 되겠죠. 왜냐면 학생들 수업을 안 하니까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난이도 괜찮아요. 근데 네. 이제 아까 노후한 시설들은 안 가요. 그렇죠. 왜냐면 같은 가격인데 요즘에는 고시원들이 일시적인 수요 공백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같은 돈이면은 당연히 네. 시설 좋은 데를 가겠죠. 네. 위치 좋은 데를 가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노후화된 고시원들은 아예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운영 영역 따라 특별하지 않으면 나름대로 괜찮아요. 네. 다른 자영업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지금 뭐 고시원 매물 중에서 네. 그런 뭐 코로나로 이유로 해서 무권리로 나온 매물들도 많이 있나요? 많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네. 너는 원래는 어떤 매물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나오기 시작했다. 예, 뭐 조금 됐습니다. 근데 그런 매물들, 그러니까 무권리로 된 네. 고시원들을 보러 가면은 대부분 어떤가요? 그 그거는 무권리도 천차만별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네네네. 건물주들이 내는 매물이 있어요. 네네. 건물주들 매물들은 괜찮아요. 제가 무권리로 창업을 한 5개 정도 했는데요. 네네네. 사실은 꽤 괜찮은 데도 있어요. 오. 또 놓이고. 근데 아예 그냥 아까 했던 망가진 무권리들은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코로나 이전에는 무권리를 못하게 했어요. 네, 왜냐면 네. 다 망한 건 올 테니까.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역적으로라든지 아니 건물주들 가지고 임대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편차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무권리 중에서도 요즘에 괜찮은 것들도 건질 수가 있습니다. 건지는 편이 맞겠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 요즘 무권리가 많이 나오니까 예. 고시원이 아니라 다른 뭐 창업 물건도 보면은 예. 보통 이제 무권리 물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권리는 무권리인데 예. 월세가 비싼 거죠. 그러니까 명동이나 이대상가 가면은 이게 뭐 정말 코로나 때 장사가 안 되는데 예. 월세를 계산해 보면은 너무 뭐 300, 400 뭐 잃어버리니까 월세를 사실은 버틸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고시원은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 매물들은 안 합니다. 강남이나 이런 데들 아까 했던 네. 가장 중요한 비용이잖아요. 네. 그 비용 자체가 너무 비싼 데들을 해서는 네. 경쟁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기대는 빨리 끝나길 기대하고 있지만 네.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야기도 일반 투자가들이 버틸 수 있는 기간 자체가 부족할 네. 수도 있거든. 자금들이 우리가 많지 네.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심해서 안 됩니다. 3개월 정도 이내에 나름대로 네. 길으면 6개월 정도에 정상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고시원들을 해가지고 무권리는 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네. 월세 비중이 네. 고시원 방 몇 개 정도로 돼야지만 이게 월세가 저렴하거나 뭐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그런 기준은 없고요.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네. 이제 예를 들어 월세 600만 원인데요. 네네. 방이 50개예요. 네. 근데 월세가 450만 원인데 네. 방이 30개예요. 네. 그러면 어느 게 월세가 쌀까요? 450만 원에 40개요? 30개예요. 30개? 예. 단순하게 그냥 보면. 그럼 15 잠깐만요. 그렇죠. 네.
12.5겠네, 그렇죠? 예. 50개가 싼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네. 이번에 제가 질문 드린 거 일반인 모르기 때문에, 네. 그 단순히 600만 원에 비싸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반 개수로 한번 나눠봐면 그렇죠. 나오는 거구나. 그렇게만 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럼 이제 그 반 개수의 임대료에서 내가 받는 고시원 월세를 하면은 그렇죠. 상당히 이제 수익이 나오는 예, 그러니까. 역시 작가님 빠르시네요. 일반인들 몰라가지고 그냥. 그렇죠. 그냥 600원 너무 비싼데. 그렇죠. 원룸이 50개인데 700만 원을 그래요. 비싼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원룸 30개 450 훨씬 비싼 거죠. 진짜 근데 이게 고시 특수 물건이라서 특수 물건 이게 일반인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눈탱이를 맞을 가능성이 높고. 없어요. 이거 진짜 장난을 많이 칠 것 같아요, 사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뭐 흔히 하는 이야기로 그들만의 니거였어요. 고시원은 건물주만 하는 줄 알고 있었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쵸, 예. 창업? 고시원 창업을 한다고? 그쵸. 뭐 건물 있어? 그렇죠. 똑같은 얘기예요. 재벌이 두 번째 그랬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지식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쵸. 제가 창업하고 책을 쓸 때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제가 기본적인 정보를 좀 갖자, 우리 공부 좀 하자. 그쵸. 그래서 쉽게 접한 유튜브를 좀 보고, 그러면 고시원 책 치면 넣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보고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재산 크게 들어가는데. 그쵸.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더 쉬워지겠죠. 그쵸. 매물 볼 때도 당연한 그렇죠. 예. 고시원이 이제 보통 이제 소액 자본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고, 네. 뭐 주거다 보니까 상업시설보다 안정적으로 임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네. 있는데, 그럼 고시원 하다가 뭐 매각하거나 예. 그만두는 경우는 어떤 사례들이 있죠? 고시원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네네. 첫 번째 케이스는 제가 볼 때 한 80, 90% 될 것 같아요. 속 터면 장사 안 돼서 그만두는 거죠. 운영 능력에 예, 돈이 안 되게 자기가 기대했던 거, 네. 기대 수익이 못 미치니까 그만두겠죠. 솔직한 이야기고요. 네, 그쵸. 거의 대부분일 거고요. 네네. 두 번째는 네. 많지는 않지만은 네. 자기가 고시원 창업을 했는데 이게 너무 괜찮은 거예요. 네. 그러면 자기는 더 큰 거 하고 싶은 거예요. 갈아타기라는 예. 거군요. 실제로 고시원들을 몇 개 운영하는 분들 꽤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 팔고 네. 더 큰 걸 하는 거죠. 맞죠? 크게 두 가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이유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아파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고시원들이 저는 사실 가까운 데 좀 창업을 해드리는데 예를 들면 송파에서 인천이에요. 못하죠. 돈 된다고. 네. 처음에 돈 되면 해요, 처음에는. 근데 멀면에 오래 못 하잖아요. 네, 그쵸. 그럼 매각해야 돼요. 그리고 직장인들 직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이 나버려요. 근데 실제적으로 매각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겠죠. 그런 케이스들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뭐 월세 수익도 월세 수익이지만 그냥 정말 내가 손 하나도 안 대고 월세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착각이 그죠. 우리 무이나 그러지만은 그쵸.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세상에 정성 안 들이게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시간이 적게 들이는 건 가능하지만은 100% 무이나는 불가능합니다. 뭐 어떤 유튜브에서 뭐 일주일에 한 번 간다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그쵸. 1시간 가지고. 생각하면 우리가 30명이면은 음식물 쓰레기 그만 얼마인데요. 그쵸.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주인이 그렇게 안 나타나는데 장사가 잘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적게 가고 시간을 좀 줄이는 건 가능하지, 횟수는 줄이는 건 가능하지만은, 그건 무이나 장치를 하고 시스템을 갖추면 되겠지만은, 그렇죠? 근데, 뭐 일주일에 1시간? 그거는 뭐 희망사항으로 봐주겠습니다. 무이나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제 친구가 이제 코인 노래방을 코인 노래방에 했는데, 거기 이제 완전 무인이에요. 가능할 수 있겠죠. 동전 교환기까지도 스마트폰으로 그 교환을 해줄 수 있고, 가능하죠. CCTV도 다 이제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다 무인처럼 보이는데, 친구가 항상 그 코인 노래방 창고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겉으로는 무인한데 들어가면 사실 유인인 거죠.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조금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전산도 컴퓨터로 그러잖아요. 컴퓨터로 자료 입력 안 하고 놓을 수가 있나요? 없죠. 똑같은 원리예요, 사실은요. 일정 부분은 투자를 해야 되고요. 초기에는 특히 오픈하자마자 무인화 생각하시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고시원도 모르고 입주민도 모르고 시설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리고 서로 얼굴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맞죠. 일정 기간은 노동하셔야 돼요.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너무 큰 거 받아지 마시고 무인화 할 수는 있어요. 100%안 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워낙 특수 물건이고 정보가 많이 없어가지고 내가 혼자 갑자기 이 고시원 창업을 해야겠다고 해서 뛰어들면은 굉장히 그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흔히 먹잇감이죠. 먹잇감인 것 같아요. 눈탱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것을 꼭 튕기면 그래도 진짜 완전 눈탱이는 안 맞을 수는 있을 것 같다. 혹시 이런 거 있을까? 꼭 봐야 되는 거? 일단은 기본적으로 고시원이란 아까 했던 특수성에 대해 인정을 하고 고시원에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고시원을 창업하는 단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처음에 이제 고시원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될 거고, 그리고 매물을 보는 거죠. 매물 보면서 이 고시원이 자기가 맞는지, 위치로 맞는지, 시설들도 예를 들면은 스프링클러가 잘 되고 있는지,
그렇죠? 아니 바깥에 간판이 잘 돼 걸려 있는지, 네. 그렇죠? 세탁기라든지 건조기 잘 되고 있는지, 네. 그렇죠? 화장실, 샤워실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체크하는 것들 있죠. 네. 공동인지 개별 난방인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고시원 들어갔을 때 안에 있는 집기들도 이런 것들을 기본 체크하는 것도 봐야 될 거 아니죠. 네. 그런 것도 봐야 될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내가 시설권리금을 쓰는 건지 임차 계약 쓰는 건지 네. 그리고 쓰기 전에 이게 채권 최고에 쉽게 가지고 얼마나 대출을 받았는지 네. 그죠? 주인들이 제대로 돼 있는 건지 네.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죠. 그런 데는 지식들 갖춰야 되겠죠. 네, 그쵸. 그리고 인수할 때 내가 네. 미리 이제 얼마 정도 공실이 있는지 얼마 정도 받는지 해가지고 수익 분석도 해봐야 될 거고 그렇죠. 좀 보수적으로 보세요. 네. 중개사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한 10%는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최소한요. 좀 네. 보수적으로 보시고 네. 그렇죠. 그또 중요한 게 있어요. 본인들이 고시원에 맞는지도 체크해 보셔야 돼요. 돈이 된다고 네. 적성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네. 실제로 그렇게 매매하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왜? 소통이 안 되면 고시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서로가 제약입니다. 네. 맞죠? 그럼 그 적성이라는 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소통도 있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좀 게으른 사람 하지 마세요. 그냥 청소 안 하면서 돈만 받겠다. 네. 거의 노래방 아니거든요. 그냥 그 서로 하는 제약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사업이다. 네. 아니 옛날 거 지저분한 거 가지고 그냥 돈만 받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인수하시면 그래도 좀 깨끗하게 꾸미고 시설 투자하셔야 돼요. 네. 양심적으로 그렇죠. 그런 것들. 그리고 음식을 주는데 안 주는 데도 있지만 그건 자유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김치 주는데 뭐 맨날 거 하루 오래 된 거 준다든지 네. 쌀도 그런 거는 제발 좀 하지 맙시다 우리가. 그렇죠. 그 양심적인 그런 것들은 해야 되겠죠. 그거 안 갖추면서 그냥 돈만 벌겠다는 분들은 가능하면 좀 안 하면 좋겠어요. 사시는 분들 위해서도 그렇고요. 네. 예. 또요. 요즘에 뭐 창업에 대해 많이 관심이 있으니까 예. 특히 무인 창업에 예, 모이나. 제가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예. 고시원 얘기는 아닌데 예. 그 스터디 카페 있잖아요. 예, 스터디 카페. 스터디 카페도 뭐 무인화가 많이 되고 사실 고시원하고 많이 됐죠. 우연적인 면 비슷한 면이 있다고 예.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떤 경우냐면은 그러니까 스터디 카페를 차렸어요. 차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시설 다 투자했죠. 예. 그럼 이제 운영을 막 하다가 이제 뭐 5년, 10년이 지나 재계약을 할 시점이 온 거죠. 예. 근데 이제 주인이 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되게 더 할지 말지 애매한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럴 수 정말 잘 되는 경우도 있을 거 그럴 수 아니에요. 있죠. 정말 잘 되는 경우에는 어쨌거나 거기에 맞춰서 그 주인이 뭐 재결 안 한다 예. 라고 나가라 예. 얘기를 해놓고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시설을 다 해놨으니까 네. 원상복구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럼 철거비가 들잖아요. 철거 들죠. 철거비가 드니까 집주인이 선심 쓰는 척하면서 그러니까 상가 주인이 쓰는 척하면서 시설은 놔둬도 괜찮다. 예. 그렇게 내보내고 자기가 건물 주인이 직접 운영한다. 네. 예. 이런 사례들이 스터디 카페에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고시원은 그런 경우는 없나요? 지금 스터디 카페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네. 그거는 이제 속칭 좀 이제 2019년 이전 버전이에요. 그래요? 예. 네. 왜냐면 2019년도에서 우리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네, 됐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임대차 기간이 10년 동안 네네. 보장을 해주고 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10년 동안에는 그런 일이 발생할 확률은 없어요. 그렇죠. 10년 법적으로. 동안 그러니까 10년 넘으면 사실은 뭐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네, 그쵸. 뭐 네. 주인이 해주면 오케이죠. 네. 그렇죠? 그 케이스고요. 네.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주인이 이제 흔히 아니면 이제 잘 되면 쫓아내고 하는 네, 케이스잖아요. 네. 근데 시설 권리금 내에서도 법적으로 그게 제도화됐어요. 오. 권리금 몇 개월 이내 네. 그때는 주인이 하고 싶으면 권리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저 2019년 이전 버전이라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일반인들도 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만약 고시원을 운영하다가 예, 뭐 말 그대로 그런 악덕 주인을 만나서 네. 내쫓겼어요. 예, 근데 그 시설을 놓고 와가지고 집 그 건물 주인이 하려면은 몇 개월간 공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쫓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냥 제가 보호장치가 돼 있는 예, 책에도 쓰지만 보호장치 네.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청구할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그걸 산정하는 기준들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바뀌었죠. 왜냐하면 갈수록 좀 세입자인데 좀 유리하게 그쵸. 예, 바뀌는 상태이기 때문에 2019년에 바뀌었기 때문에 뭐 제가 한 경험으로도 요즘에는 그런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 실제 사례로 그러면 예. 고시원 창업 시에 예.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어떤 게 있으셨어요? 아까 했던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시작도 하기 전에 네, 문을 닫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아까 권리금이라든지 이런 아. 계약서 잘못돼 버리면은 뭐 네. 그거는 아예 뭐 돌이킬 수도 없겠죠. 네. 그 진짜 그런 경우 있나요, 근데 진짜? 예. 생각보다 많아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 생각보다 많아요. 음. 그러면 사실은 뭐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처음 고시원을 창업한 사람이 예. 맞닥뜨리는 어려움은 어떤 게 있나요? 제일 큰 게 아까 했던 이제 어쨌든 수익을 내고자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근데 공실이겠죠. 수익이 안 나는 거겠죠. 음. 왜냐면은 권리금을 좀 싸게 줬더라도 네. 그래도 여기 권리금 싸다는 얘기 자체는 공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이 되겠죠. 그 부분을 빨리 회복 못 하는 부분. 제일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거지 이제 고시원이 나하고 잘 맞을 걸 생각했는데 이제 안 맞는 경우 있겠죠. 왜냐하면 제가 여름 표현 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고시원별로 사실은 그 오래된 고시원들이라든지 아마 좀 시설이 좀 안 된 고시원들은 가격이 좀 저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마 맞닥뜨릴 위험이 좀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입주민들과의 관계에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 초보자들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힘들어해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럼 어떤 거예요? 고시원이 덩그러니 하나 있는 곳. 예, 덩그러니. 아니면은 뭐 노량진이나 강남처럼 무르르 막 모여 있는 지역. 어떤 쪽이 창업하기에 더 유리합니까? 지금 이야기는 그거는 이제 정말로 그거는 이제 우리 이론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수요 공급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덩그러니 있어요. 우리 한 고시원이 사실은 그 주변에 고시원이 있는데 올라온 놈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수요가 있어요. 최상이죠. 네, 최상이죠, 그럼. 최상이죠. 근데 제가 본 고시원이 하나 있어요. 반월 쪽에 고시원이 있는데 덩그러니 있어요. 근데 조금 애매해요. 그 세모예요, 예를 들면. 그렇죠. 수요가 애매한 거죠. 공급은 없어요. 근데 노량진은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는 전쟁터잖아요. 여기는 그냥 예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있으면 찼어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전쟁터이기 때문에 운영 능력이 안 되는 분은 살아남을 수 없겠죠. 그렇죠. 특히 이제 이거는 오래되고 오래 운영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래된 분들은 매너리즘 빠져 있잖아요. 옛날식 운영하기 때문에 안 찹니다. 그렇죠. 장사꾼. 투자도 자꾸 안 하고. 그렇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아니죠. 근데 지금은 실력이 나오는 거죠. 20년 된 분도 공실이 많아요. 근데 1년밖에 안 된 분도 공실 적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운영 능력이겠죠. 흔히 아까 했던 마케팅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운영 능력이죠. 정말 운영 능력입니다. 이거는. 왜냐면 우리가 똑같은 고실을 주고요. 사실 비슷한 고실을 줘요. 근데 어떤 분은 2달 지났는데 공실도 줄어들고 방 가격이 올라가요. 고시원 방 가격이 올리기 쉽지 않거든요. 방 가격이 올렸어요. 어떤 분은 공실도 늘어나고 방 가격이 떨어져요. 희한하죠. 참. 장사랑 비슷하네요, 사실상. 그렇죠. 사업이니까요. 사업이니까. 사람이죠. 오늘 그 고시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뭐 말씀하시고 싶은 거나 은퇴학교 구독자분들에게 뭐 이런 말씀을 당부를 하고 싶다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아까 했지만 이제 겁 없이 백수에 도전하는 사람인데 백수라는 단어 자체를 저 사실 좋아하고요. 지금도 완성 단계 아니면 가능 가직인데 자 보세요. 우리가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를 얻고 싶어 할 거고요. 그리고 좋은 취미를 가지면 같이 이제 지내고 싶을 겁니다. 우리가 저도 50대 이제 중반을 향해 가는데 저도 사실은 뭐 안 가봤던 길 가고 있는 중인데 도전을 해야지만이 가능한 것 같아요. 저도 저지르지 않았으면 아마 이 가능성이 못 왔을 거고요. 사실은 지금도 고민이 많고 고뇌하고 하지만 그 전에 더 많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맞닥뜨리다 보니까 어려움 많지만은 뭐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꿔왔던 걸, 뭐 아이템은 다양하다 생각해요. 그렇지만 자기 좋아하는 거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제가 2년을 준비했다 말씀드렸을 겁니다.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준비하시고 다른데 준비됐을 때 도전하기 중요한 것 같고요. 어떤 일을 할 때 저는 그래요. 자기가 모르는 분야는 기본적인 지식은 갖추는 게 필요하고요. 나머지는 전문가인데 도움을 꼭 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런 스타일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특히 투자 같은 경우는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이해하시고 똑같이 저같이 이제 백수를 꿈꾸는 분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고시원에 대한 뭐 정보들은 유튜브에도 있고 책도 있고 또 이제 황재 작가님이 직접 운영하는 뭐 블로그, 유튜브 그런 게 있으니까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